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당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극단적인 교리에 빠져서 참된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 피켓을 벗겨내려 하자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섭니다. 아버지 두 양쪽 다 보셨냐고요? 여기 말 들어왔냐고요? 예? 여기 말 들어왔냐고요? 옛날에 이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생각해봐. 아버지 모습은 안 달라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아들의 부모는 지난달부터 생업까지 포기한 채 신천지의 해악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벌일 때마다 아들을 포함해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 피켓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예사고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1인 시위를 강행하자 신천지 신도들이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앞으로 몰려가 강제 개종을 중단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단 상담소에는 매일같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며 상담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단에 빠짐으로써 가족 모두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난 8월 50대 남성이 딸과 함께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날 주일예배, 저녁예배 아예 안 빠지고 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특강을 듣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철야예배는 면제가 되고 그런 거야. 이거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그 관찰을 계속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계속 해석한 느낌 속에 이제 보고 그래 했는데 어느 순간 책을 하나 보는 거야. 책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한테 포착이 된 거예요. 여기가 못 보던 책 뭔 책이냐? 그랬더니 그냥 보고 싶어서 샀어 이러면서 딱 적어갖고 가방에 넣고 얼른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남편. 아내가 감추려고 한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의 소지품을 살펴본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뒤지다 보니까 이 총회장님의 그 시험이래 갖고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까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송도에서 뭐 이래 해갖고 올라가다가 기원여 뭐 이래 해갖고 나중에서 이제 분여회로 다 넘어가고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수료증 받고 출입증까지 다 해갖고 그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내는 이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한테 평소처럼 좀 못돼야겠어요. 엄마가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처음에 비유를 했지. 암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영적인 암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알고자 뭔가 더 채우고 싶고 어떤 갈급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한마디로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는 언제 언제 이게 와서 이게 설명 들으셨어요? 반증 교육을 언제? 아니 저기 가족들이. 아무 때나 네.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목요일은 항상 이제 그 스케줄을 잡거든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꼭 상담소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상담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작진이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다쳤어요. 그래갖고 장모님도 올라 상황이 아니고 처제도 또 그때 또 마침 또 직장을 옮겨갖고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또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연기를 하자. 그 이후로 저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변한다? 이제는 그때 발견했을 당시만 해도 그냥 교육 단계 있었고 그게 이제 추수꾼 교육 전문 교육을 받았었고 이제 그 교육을 한 지 수료를 했고. 집안 사정 때문에 상담소를 못 찾은 사이 아내는 점점 더 신천지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구역장까지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방은 굉장히 좋아. 응? 가란 말이야. 같이 가자고. 와.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 그 얼마 전만 해도 한 8월 9월 달만 해도 언니 우리 집에 밥 먹고 와라 와서 좀 만나자 그러면 나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그랬거든. 그렇게 그 옆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도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고 지금 연락을 또 자주 하는 편이에요. 두루. 이제는 이제 누군가를 또 포섭해야 되니까 이제 언니가 동생한테 연락을 자주 해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내가 안양 이제 그 볼일 있어서 왔는데 우리 밥 먹자 그러고 잠깐 만나자 그러고 동생네 집에 갔다 오고 이제 요즘 들어갖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횟수가 좀 잦아지더라고. 아내는 자신이 신천지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동생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왕래가 없던 동생 집을 틈만 나면 찾아갈 만큼 전도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전도 대상자, 포섭 대상자래갖고 그래갖고서는 이 동생 이름을 써놓고 거기서 이제 뭐 안녕 누구 그래갖고 써놓고 핍박자, 시어머니 그런 거 다 이제 자식에 대해서 그걸 다 파악을 해놨더라고요. 동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가방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남편이 제작진에게 보여준 서류, 그것은 바로 전도 대상자를 관리하는 찾기 관리 노트였습니다. 이것은 신천지의 전도 매뉴얼로서 유도 멘트에서 교사 연결 멘트, 또 찾기 교육까지 치밀한 전도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전도에 열심인 걸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신천지는 전도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책에 올라가려면 2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한 영혼이 진짜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생 믿으십니까? 2명 이상을 전도할 목적으로 내부에서도 경쟁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신천지 사람들. 그렇다면 남편과 딸에게도 유혹의 손을 뻗지 않을까요? 성경이 믿어지면 영생이 믿어집니다. 그 집에서 대화는 어떠세요? 똑같아요. 평상시에. 전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세요? 얘기 전혀 안 해요. 많이 감추는 편이죠. 좀 감출라고 자꾸 이제 어디 몰라가도 감출라고 좀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좀 불안해 보이거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까봐 뭐라도 조금 자꾸 감출라는 그런 게 나오죠. 아직 남편과 딸에게는 자신의 신천지 활동을 감추고 있는 상태. 그런데 최근엔 기성 교회에 대한 비판을 부쩍 자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 원래 교회가 나오기는 천주교에서 유래된 거 아니냐. 그럼 왜 기존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라 그러냐. 지금 이 개신교는 개신교 외에는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내도 결론은 헌금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으로 얘기를 해도 결론은 전도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풍성한 성경책이 성경의 내용이 전부 뭐 기적이라든가 복받는 비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성경의 내용이 너무너무 빈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단들이 보다 더 뭐라고 그럴까 자세하게 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일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돼버렸던 거예요. 딸은 신천지에 빠진 엄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엄마한테 평소처럼 좀 못돼야겠어요. 엄마가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심해지면은 아예 그냥 자기는 그 엄마 때문에 자기 그 뭐 이렇게 저가는 거는 싫다고 그 나한테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아빠 알아서 하는데 나는 지금 네 입장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좀 포기하고 싶다. 응? 이렇게 가족을 가족을 속이면서 하는 거는 자기도 이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엄마가 이단에 빠짐으로 해서 사이좋던 모녀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서 아내를, 딸에게서 엄마를 앗아간 신천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 신천지 신천지만이 구원이 있고 신천지를 믿어야지 뭐 이 천국에 구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올바른 종교인데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걸 하냐. 하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제 며칠로 잡히신 거예요? 24일. 11월 24일? 어렵게 상담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은 자꾸 흘러갑니다. 과연 남편은 아내를 상담소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을까요? 저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내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니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 저 아내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죠. 그래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도 계속 뭐 설득하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사모님 쪽 가족 뭐 동생분이나 이쪽으로는 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다 알고 있죠. 내가 일단 너 기다려 줄 테니까 우리 식구들이나 만약에 누구한테고 이게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보인다면 나는 그걸 용납을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 여건이 지금 이제 거기 신천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네. 저희 주변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20년 있다가 20년 동안 다니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실망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네. 좀 많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고 네. 계속 이제 그 연락을 진짜 전화하고 있죠. 가족 구성원 중에서 특히 아내, 어머니가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면 가족 모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단의 교육과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작 가정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시에 출근, 9시에 나가서 아이가 막내 첫째가 올 때가 4시까지, 4시까지는 신천지 활동 하나 다니고 그걸 들어오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또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이랬던 거죠. 아무도 몰라죠. 내가 뭐 와이프를 미행하거나 의심할 사람은 없죠.
박규석 씨의 경우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인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펜션 잡아, 분위기 잡으면 진심으로 내 울면서 하소연했고 제발 좀 이쪽 말도 한번 들어보고선 하자. 아니 또 돌변하더라고 180도 돌변하시더라고. 여보 뭐 하는 거야? 상담 좀 받아보자. 됐다고 안 간다고 거기 상담 못하러 받으러 왔는데. 아 왜 그래? 아 지금 집안 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이런 집안에 살기 싫으면 당신이 치워. 왜 나한테만 치우래? 그러니까 상담만 받아보자 이거 아니야. 싫어 상담 안 받아. 아니 종교는 자유인데 당신이 뭔데 내숭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야. 난 안 받겠다. 남편이 상담을 제안하자 강하게 반발하던 아내. 결국엔 일주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이 그 젖 먹이고 있었거든 막내 아이. 젖 먹이 동안 내가 이제 우유 먹이면서 있었고 들어오더니 이제 족반화장이에요. 물을 걸어 잔 거야.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물을 걸어 잔 거야. 그래서 각서를 요구해. 종교자의 종교하는데 타치하지 마라. 아내의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애들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빨리 써. 쓰기 싫으면 이혼하는 거야. 세 번째,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다. 빨리 써. 요구사항이 황당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떨어져서 이혼소송 제기하고 떨어지시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 2013년 4월쯤에 내가 이렇게 와이프랑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화해서 되는 문제 아니고 대화가 자체가 안 되니까 신천지랑 싸워야겠다 싶어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박규석 씨는 2013년 5월부터 신천지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9월 초까지, 9월 3일까지인가? 6개월이죠. 네, 그렇게 한 거죠. 9월 3일까지 딱 한 거죠. 그래서 시위 과정이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폭행도 위협도 많이 나오고 엄청 힘들었죠. 1인 시위 중에 신천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깨에 걸고 있던 피켓을 잡아당기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본인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폭행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열쇠 구멍에 껌을 집어넣고 자동차 문짝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남편 근처로 여러 사람이 에워싸더니 복면을 한 남성이 나타나서 인분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유혹을 많이 느껴서 가스총을 구비한 이유가 죽겠더라. 만약에 내가 개중당하면 안 되잖아. 시위 몇 번 하다가 개중을 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뭐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크게 다치면 못하니까. 보고 있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가정 파탄 가중시키는 남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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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은 남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규석 씨의 부모님의 집으로 몰려가 50여 명이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부모님과 어린 조카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방관하는 가족은 지역 사회를 떠나가라! 고소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장 쓴 게 지금 고소장 쓴 시위할 때 쓴 거 4개랑 이거랑 그 4개 쓴 거죠. 4개 쓴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속초에는 이제 그 고소한 거보다 이제 쌍방위로 들어가서 된 것도 5건이죠. 네. 싸워야죠. 신천지랑 싸워야죠. 계속 싸울 거고. 이거는 그냥 만들면 안 돼. 일단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고 가정이 완전 쑥갓밭이다. 전체가 처갓집 시댁은 시댁 그 가족 간다면 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싹. 이거는 큰 사회 문제예요. 이 종교 말고도 많잖아요.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규석 씨는 끝까지 신천지와 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종교 자유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가 할 자유거든요. 자유를 얘네들은 완전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싸우면서 느낀 건데 종교가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진 딸 때문에 한 가족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시작한 이후 가장 어린 나이의 상담자였습니다. 을 전공하는 정인이는 당시 수능을 앞둔 평범한 학생. 너 맨 처음에 대학할 때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거기 갔냐 너? 너 학원 알아보다가 거기서 무슨 설문조사 해가지고 너 그렇게 끌려간 거 아니냐? 설문조사는 뭐? 그치. 근데 뭘 물어보대 도대체? 설문조사 내용을 읽어보니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뮤지컬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지에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그런 게 아니야. 상담을 받겠다는 동의서 하나에도 정인이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 누가 그렇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배웠길래 그래? 어? 우리도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하라고 빠짐없이. 해보자. 여기까지 왔잖아. 한창 수능을 준비할 시기에 정인이는 신천지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가 수능도 접어두고 딸과 함께 온 것입니다. 여기가 언제 끝날 줄 알고? 나도 몰라. 우리 또 학원 왔어. 너 학원 못 가. 안 보내놔. 내가 널 왜 보내는데? 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우리 선생님이 똑바로 생각했어야 돼. 어? 지금 너한테 학원이 문제야? 대학이 문제야 지금? 우리지 마. 내가 네 인생을 나랑 먹었지 안마랑 먹었지는 나중에 여기서 두고 봐봐. 아빠랑 같이 우리 생업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나 다 버리고 왔어 지금. 결국 동의서에 사인하는 정인이. 동의서 하나 쓰는 데만 3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몰라 스스로 거기 가서. 냅둬? 우리도 좀 냅둬라 좀. 어? 야, 아빠 냅둘까? 진짜? 냅두는 거 뭔지 알아? 그러게 말이야. 아빠가 미쳤다고 아빠가 사표자 올라온다고? 너 죽일 거야 아빠는. 다 집안 망하는 거야. 내 생각 같아서 지금. 네 때문에 집안 망했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나. 내 딸이지만은 그리 명석한 놈이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빠의 고통을 딸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똑바로 앉아. 야, 왜 울어? 힘들다, 진짜 힘들다. 내가 너도 힘든 거 알아? 아빠. 집에 앉아. 아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고 제대로. 똑바로 앉아. 너. 야, 눈물도 안 나오면 울어. 너. 어? 너. 야, 눈물도 안 나오면 제대로 울어. 들어. 똑바로 앉아. 다음 날 정인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가까이 하는 거니까. 뭐 어제도 말씀 드리면서 어디서 주는 거였어? 거기서 맞다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반박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거짓말을 어제 많이 빼줬던 것 같아요. 저 잠도 뭘 하고 건지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 전에 한 1시간 얘기했는데 그냥 잘못한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다고. 연기하는 거 아니지? 연기하는 거 아니지? 설마 이것이 연기일까요? 열심히 하자. 정면성을 물서면 유재열은 박태선, 이만희는 유재.
요리는 그냥 짬뽕 요리더라고요. 짜집기. 네, 완전 짜집기. 찌리죠. 자기가 만든 게 없어. 하나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돌아선 듯 보입니다. 그 중에서 X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연기이거나 아니고 연기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 오늘 이런 걸 거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딱 신천지 거 딱 알았을 때 빼고는 이렇게 신천지가 이만희 막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하도 오픈 안 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거의 적나라하게 다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증도 주는 거고 그래서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고 며칠 동안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 사흘째. 저는 신천지 대학을 진짜로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백 명을 상담을 했는데 표정만 보면 모를까요? 알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 안다고 발뺌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 깨달았으니 그만 배우겠다는 정인이. 부모님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얘가 이 한 말을 저기 신뢰가 가나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 맞습니까? 믿어요. 믿기 때문에 신뢰는 가는데 그냥 짧게 이번 주 짧게 이렇게 하고 배우자. 이번 주 네가 힘들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지친 거고. 지치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네거티브 반응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학원도 가야 되고 엄마도 엄마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될 게 산다는데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차피 교회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같이 다니면서 다시 무너지고 제대로 싸우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는 정인이. 하지만 상담사는 반대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좀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초반부에 사실은 좀 이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가져놔야 신천지에서 자녀를 가만히 두질 않잖아. 언제 신발도 연습을 아니 그게 아니라 신천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몰라서 그래. 가족들은 딸을 믿고 여기서 상담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단 수능 시험이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들이 같이 오면 좋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정인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인이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효은이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상담을 여기 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간증을 하기도 했었고 일주일 동안 자기는 연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당연히 뭐 거의 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부모님 속이려면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이긴 자인 것처럼 정말 이기고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죠. 제일 관건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오기만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뭐가 없는데 오는 과정. 송영자 씨의 남편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상담소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들과 먼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올 때 저한테는 화도 안 내.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듣거든요. 네, 좀 생각보다 격렬하게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절대 안 간다라고. 밖으로 모시고 나오지 말고 차 안에서 일단은 설득을 하셔야 돼요. 네,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어머님이 많이 과격한 행동, 어머님
우리 모르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차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붙잡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소란스러워지게 되면 안 되니까 차 안에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설득을 하시는데 끝까지 그냥 설득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데도 설득이 안 된다. 만약 어머님이 엄청난 고집을 부리신다 그러면 숙소로 가셔야죠. 그런 상황에서는 네. 이혼 사유가 되나요? 뭐 이단에 빠진 것도 이혼 사유라고는 하던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중간에 차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한번 그건 이혼 사유가 아니고 본인이 싫다고 하는 걸 갖다 가족들이 억지로 할 때는 고소 사유도 돼요. 사실은 어머님이 남편분하고 아들을 갖다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고소는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처만 왔는데 여기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5분 있다가 나갔는데 남편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고소했어요. 5시간 잡혀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거기는 남자가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내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약대단이거든요. 3학년인데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도 못하고 자꾸 시간을 이쪽에다 전 뺏기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죠. 이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 아주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 참 가정사 가지고 그렇게 또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속에서 막 아주 부글부글 끓지. 나도 생각하니까 더 그러세요? 왜냐면 공부를 한참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저는 보기에는 지금도 악마처럼 보여요.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째서 아내 혼자만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인지 남편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아니 교회는 내가 자유로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그 구속을 받고 그 교회도 아닌 이상한 데서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일반 그 IQ 진짜 저 지능 아니면은 그 판단을 그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하게 그쪽에서 안 가르쳐요. 완전히 그런 블랙홀에 막 빠지게끔 막 그렇게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묘구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이 되면 엄청나게 깊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끌려가 스펀지를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대생들도 빠지고 의과대학생들도 빠지고 신학하신 분들도 빠지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빠지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은 되게 순진하신 분들이 빠지시는 좀 순진해요. 믿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 빠지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로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아내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네, 장담을 못 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 사실을 가족이 알면 온 가족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가족을 신천지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학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뒤따른다 해도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을 생각 전혀 없어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이 자체가 거기에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도 안 되고 제 아내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옥의 구덩텅이로 다시 끌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아니라고 느끼면 스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아, 나도 안 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사는지 알지? 나 지금 막 감정이